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정부가 종교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한국교회 내에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외치는 교계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과세는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가 코앞에 닥치자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등 교계단체들은 정교 분리와 윤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직자에게 세금을 매기려는 것은 종교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성직자에게 과세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또한 성직자의 신성한 종교적 봉사 행위를 수익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받고 정부로부터 성직의 본질을 인정받지 못한 채 과세 대상으로만 여겨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했던 일부 교단들도 목회자 간 조세 형평성을 잃고 정부가 교회 재정에 관여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종교인 과세 정책을 취소하고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과세를 추진하더라도 저소득 목회자에 대한 지원과 교회 재정의 자율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 기독시민단체가 연대한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발표하자 교회가 공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성공회 등도 목회자 납세에 찬성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실천해왔으며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재정 관리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의 공적 투명성 확보는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기대에 응답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 정책을 두고 교회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교회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스의 티베이트 총무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을 위해 남아공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9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울라프 총무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자택에 방문해 남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이 시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써왔던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며 WCC는 평등, 정의, 평화를 추구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을 비롯해 유해를 프리토리아 대통령궁에 안치하는 예식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WCC 중앙위원회 아봄 의장도 만델라 전 대통령은 전 세계 정의, 평화, 위엄의 상징이었다며 원수마저 용서했던 그의 관용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수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최근 고3 예비대학생들을 포교 대상 1순위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이단 상담소는 대입 수능 이후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고3 학생들을 포섭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가 고등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크리스천 리서치 설문조사, 위장문화센터로의 유인, 친분을 이용한 복음방 유인, 대학 동아리를 통한 접근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은 고3 예비대학생들이 사회적 경험이 적고 이단 예방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또 신천지 측이 대학교 원서 접수 날이나 면접 시험을 볼 때 캠퍼스 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5세 미만의 아동이 매일 19,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기본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은 꿈 같은 일. 대부분은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자식과 이별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가장 약한 어린이와 여성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쉽사리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 월드비전이 지난 9월 발표한 건강 불평등 격차 순위에 따르면 하위 10개 나라는 모두 아프리카 빈곤국들이었고 상위 10개 나라는 쿠바를 제외한 모두가 유럽 선진국들이었습니다. 이 지표는 경제 불균형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이 아동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은 없을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빈곤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이 주최한 포럼에서 보건정책 전문가 서울대 김창엽 교수는 의료 서비스와 정보, 인적 자원, 재정 지원 등의 보건 의료 체계가 확보되지 않고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며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와 지역 보건체계 강화, 다각적 프로그램 접근 등이 우선돼야 아동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불평등을 현실 속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적은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체계, 국가체계, 지방체계 안에서 이게 전체 보건의료 체계의 강화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 중인 현지 활동가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야말로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길이었다며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nd you put health issues, and you also put you also offer service. You also work with health workers to offer service. But also we do media engagement. 다행스러운 것은 5세 미만 영아 사망자가 1990년 1,200만 명에서 2011년에는 690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이는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새천년 개발 목표 MDGs의 결실로 전 세계의 동참이 보여준 가능성이라 할 만합니다. 매일 1초마다 5세 미만 아동 3명이 사망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저소득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전 세계 국가의 공적 원조 확대와 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 수준을 파악하고 신뢰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고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중 전국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1월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설문 문항을 통해 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설문 문항의 적절성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또 지난 3년 동안 교회 신뢰도 조사의 평균 신뢰도는 18.3%였다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어떻게 한국교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 신뢰도 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진행된 바 있으며 이후에는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와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선교사들을 전체적으로 재조명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에 묻힌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본 책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의 출판 기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이 책에 담겨 있다며 책을 통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양화진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한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윤종훈 교수는 그동안 일부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책자는 있었지만 선교사들을 전체적으로 재조명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통합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책의 출판을 위해 한국교회사학회와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학회 소속 신학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한편 집필에는 이화여대 정용석 교수, 구세군 김준철 사관, 총신대 박용규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책은 양화진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 양화진의 유산과 그 진실 등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눈 가운데 파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6일 파주시청에서 열린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에서 파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최정도 목사는 그동안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며 이 작은 정성이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가 마련한 10kg 쌀 1,200포는 파주시에 전달됐습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연말 때마다 사랑을 나눠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이 큰 도움을 얻고 있다며 연합회의 정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랑의 쌀 나누기에는 파주시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50여 개 교회와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 쌀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구세군 참모학대가 오는 25일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무료 성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으며 구세군 노래선교단과 중앙대 허재영 교수가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내년 2월 기장총회회관과 전주 안디옥교회 등에서 제11차 한국기독교장로회 세계선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선교신학과 선교전략, 선교 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가 열릴 예정이며 중국 단동지역 선교 현장 체험도 계획돼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총무협의회 제3회 정기총회가 지난 9일 30여 개 교단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장 백석총회 이경옥 목사를 제3기 회장에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을 조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나눔 마스코트 하트베어와 함께하는 연말 나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은 안으면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곰인형 하트베어를 통한 캠페인으로 나눔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전액 미수가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 5cm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부지방, 전라북도,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하늘도 다시 맑아지겠지만 목요일까지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4도, 서울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광주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2에서 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